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글로벌 변수들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사실 저희 주중에도 한번 이 채권금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독일에서부터 또 이제 미국 그리고 이후로 또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채권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한마디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5월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고 경기에 가장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게 글로벌리 채권 금리의 급등의 동조화입니다. 최근 글로벌리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전일에는 약간 좀 다시 경감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독일과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고치, 즉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배경에는 아무래도 채권 가격의 그 고평가 논란이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지연과 함께 달러 약세가 아무래도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러 약세로 국제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글로벌리 디플레에 대한 압력이 좀 더 경감된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그 유로를 빌려서 역내 즉 유로존의 그 주식과 채권을 매수했던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그 청산이 어느 정도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라고 시장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미국의 QE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 QE가 그 시작되면 국채금리가 반등을 했었고요. 종료되면 오히려 하락했던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즉 기대감의 선반영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이제 지난 3월에 QE, 즉 유로판 QE를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독일의 금리는 다소 좀 어느 정도 등락은 있었겠지만 향후에도 좀 상승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염두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뭐 상황이 계속 흘러간다면 달러와 약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했을 때는 뭐 디플레이션 우려도 그 전까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이것이 우려가 한풀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요즘 언론 보면 슬슬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도 종종 많이 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가계, 즉 정부와 가계 기업들의 디레버리징이 아직도 압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선진국이 아직도 이런 가계부채, 가계 감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흥국도 그 과잉 생산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성장, 저환경, 저금리, 유동성 국면 이런 국면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걱정보다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다소 좀 경감된 측면에 우리가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기저효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반등, 즉 저점을 형성하는 이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향후 물가지표는 반등을 나타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압력에 우리들 어느 정도 불안감보다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를 짓눌렀던 디플레이션 압력의 경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내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저희가 그 채권 금리를 말하면서도 잠깐 그때 당시에 전문가에게 물어봤던 것이 이런 채권 금리 상승세가 과연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스탠스에 변화도 가져올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역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두 달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한 1시간 전이죠. 이제 금통위 5월달 금융통화 정책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는 1.75%, 4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동결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물론 동결에 대한 컨센서스, 즉 무게 중심이 동결에 많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쳤던 상황인데요. 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달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 즉 25bp 인하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그 주식 가격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즉 자산 가격이 반등을 했었고 어느 정도 소비 심리라든지 지난해 세월호 이후에 어느 정도 가계의 심리적인 부분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번 동결의 이유를 꼽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 통화정책회의, 즉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은이 말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가격, 즉 자산 가격의 반등은 물론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리 가장 그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는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한 2주 뒤에는 국내 그 4월 달 수출입뿐만 아니고 광공업 산업생산이라든지 월 말과 월 초 국내 지표가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4월 국내 수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은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고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10일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국내 4월 달의 그 수출입 데이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20% 넘게 지금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향후에 발표될 국내 수출입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부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3월에 기준금리가 한번 인하되면서 상반기에 한 번 더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느덧 이제 그렇다면 5월까지 동결이 됐으니까 이제 6월 금통이 한 번 남았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 이슈들과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변수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의외로 다음 주는 투자자들께서 딱 하나 정도만 염두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4월 21일 새벽 3시인데요. 4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FOMC는 매우 불친절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연준 위원들이 지난 1, 4분기 미국 GDP의 거진 정체인데 이러한 부진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일시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4월 FOMC 이전까지는 3월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3월 달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연준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은 아무래도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입니다. 즉 비용 측면 지표들의 상승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거론하기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난해부터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를 짓눌렀던 디플레 압력이 좀 더 경감되었다는 측면, 또한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국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재차 개선될 그런 조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세적이지는 않더라도 글로벌 채권 금리뿐만 아니고 금리의 완만한 반등을 점차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업종 딱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한은의 통화 완화 정책, 즉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기대감이 결국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도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중대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이슈들 그리고 주요 점들을 꼽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환율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슈를 확인해 본다면 보험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